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현재 이제 질문자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윤동주의 참여록에서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으로 살아왔던가? 이 부분에서 윤동주가 그러면 24년 동안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희망이 헛되한 것이었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뭐 통째로 윤동주의 참여록 찍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녹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보시면 참회는 참회, 깊게 후회하고 반성한다, 그런 기록이라는 뜻이죠. 참회록. 깊게 후회하고 참호한다. 그러면 생각해보면서 깊게 깨닫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기록이라는 거죠. 윤동주 시인은 여성성이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감옥 안에서 이렇게 시를 쓰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일제에 대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감옥에서 시를 쓰다가 죽었죠. 죽어가지고 요거 죽은 거를, 시 쓴 거를 다 모아서 유고집, 죽은 이후에 유고집이라고 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만들었고, 그 첫 번째 시가 서시고, 저 서시가 뭐죠? 처음에? 그 시집의 시작. 아니, 그게 아니라 서시 내용이 뭐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려. 죽는 날까지 앙불교천 하면서 유교적인, 그 한자로 배웠는 유교적인 시, 하늘을 우러 부끄럽지 않다는 유교적인 걸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쭈루룩 써서 여러 가지 시들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이 시 제목. 근데 여기 참회록은, 자, 그러니까 윤동주가 일제 시대를 살아갔어요. 조선 말엽에 일제 시대를 살아가고, 이렇게 감옥에서 죽어서 저항시인이라고 해요. 264번인, 죄수번호 214는 이육사는 남성적이고, 윤동주는 여성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육사는 무조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극적 여성적인 윤동주가, 자, 파란 녹이, 파란색 눈은 구리가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산소와 결합해서 녹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리가 파란색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몬스터 같은 경우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적혈구를 만들 때 철분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산소를 결합하면 빨간색으로 그림을 해주는데, 그죠? 네. 근데 구리, CU에다가 산소를 결합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해서 몬스터 그 피의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구리에 녹이 낀 거지, 파란색이요. 그래서 거울 속에, 그럼 거울은 반성해 나가는 건데, 구리로 만든 동경, 거울 속에, 그죠? 그러니까, 옛날, 전통 속에, 이런 뜻도 되겠네요. 전통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그러니까, 전통의 왕조, 조선 왕조죠. 조선 왕조나 이런 것들에 흘러가는 유물이 이 거울이기도 하고, 거울 속에 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잃었어요. 잃었는데 이런데 유물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다지도 욕되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가 쭉 자라오면서 자기가 반성하는 글을 한 줄로 쫙 줄여보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 점으로 줄여보자 하고 다짐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요? 줄여본 내 마음속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시어라 할 수 있는데, 만으로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왔던가 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란 것은 무엇이냐? 왜 욕되냐? 무엇인가를 바랬는데 그걸 하지 못했으니까 욕되다고 하겠죠? 네. 자, 내일이나 모레나, 내일, 모레, 그 미래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네. 즐거운 날은 뭐라고요? 이때는 무엇을 바랬냐? 그러면 어느 왕조의 유물로 살았지만 그 왕조가 없어졌으면 그걸 복원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즐거운 날이 내가 욕됨을 느끼지 않는, 내가 기쁨을 느끼는 날일 수도 있고,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이게 작가적 해석입니다. 시대적 해석으로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만약에 독립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나는 또 한 줄의 참여력을 쓰겠죠. 뭐라고? 그때 젊은 나이에 이게 나는 무슨 기쁨을 이거 살았어 하고 이렇게 무기력했던가. 무기력했으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윤동주는 항상 그렇습니다.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에 대한 반성. 소극적이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있으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하고자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밤이면 밤마다 일제시대입니다. 나는 거울을, 그리고 일제왕조, 일제유물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온몸으로 닦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뭘 찾아내요? 본질의 실체, 나의 실체. 이 안에 있는 나의 뚜렷한 모습, 추상적이고 어렴풋한 모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라는 생각을 찾아보고 싶다는 거겠죠. 그러면 운석은 이렇게 별똥별이 이렇게 지구 대기권을 통과를 하면서 마찰력에 의해서 소멸되는 현상인데 그 운석이 소멸되죠 분명히. 네. 그 밑으로 혼자서 걸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슬픈 느낌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면 장엄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슬픈 사람이에요. 운석 밑으로 가요. 혼자 당당하게. 이 순간 불꽃처럼, 순간 유성처럼 사라지는 그런 느낌의 사람. 그럼 반짝하다가 반짝 독립을 해야지 하고 반짝 생각하다가 사라지면 슬플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죠? 이 걸어가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독립을 이루어 나가는 그 상황 자체가 슬플 수도 있고, 그죠? 네. 또 아니면 이렇게 운명처럼 소멸되어 나가는 삶 자체가 슬플 수도 있고, 그것들이 거울 속에서 안 보이다가 나타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 닦고 투명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질문자의 질문은 뭐였어요? 나는 24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확인해가면서 질문을. 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으로 지금처럼 살아가는가?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네. 24년 동안 희망을 가지고 살긴 살았어요. 그러니까 독립의 기쁨으로 바라면서 살았어. 근데 그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더 적극적으로 왜 하지 않았는가? 라는 아쉬움이겠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시를 보시면, 자, 만 24개월,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으로 바라며 살았는가? 몰랐겠어요? 알았어. 독립을 했어. 그런데 참회를 해봐. 내가 왜 욕된지 참회를 해봐. 그러면 뭐라고요? 난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즐거운 날이 오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었잖아. 뭘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 라고 할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 날마다 온몸으로 닦아야 돼. 그래서 마음의 거울을 닦아서 내 마음속에서 뭘 바라는지를 찾아야 돼. 네. 찾아서 보니까 운석의 찬란한 소멸 밑으로, 그 밑으로 혼자서 걸어서 당당하게 들어가더라도, 네. 그게 순교자의 모습으로 보이더라도 거울 속에서 그런 마음, 내 마음 속에서 그런 모습이 명확하게 떠올라야 돼. 네. 라는 생각이고, 어쩌면 이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 사람이 시인이거든요. 시를 쓰려면 밤이면 밤마다 내 마음에 수양을 해요. 온몸으로,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그러다 보면 시인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서 나는 반짝이는 별똥별처럼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사라져가는 운명이구나. 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슬픈 내 운명이다. 내 뒷모습은 그렇게 슬퍼 보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해됐나요? 예. 자, 그렇다니까 이 질문자의 질문은 뭐였어요?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맞아요. 독립을 위해서. 근데 왜 녹대요? 이거 알아요? 뭐요? 몰라요? 본인은? 알죠?
그런데 그걸 참여하니까 뭐라고요? 욕되다고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유물, 어느 왕조의 유물은 뭐야? 나죠. 네. 거울이 나죠. 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수양하고 닦죠. 네. 닦으면서 자신의 운명을 정면으로 바라보죠. 네. 그러니까 애잔하죠. 네. 왜? 막 치열하게 막 지도자처럼 앞모습도 아니고 뭐라고요? 뒷모양. 뒷모습으로 쓰러져가고 사라져가고. 그렇지만 그 운석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뭐는 있어요? 가고, 걸어가고 있다고, 걸어가고 싶다고 이렇게 보여주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윤동주의 참여록이었습니다.